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덴드로비움이나 난초들에 대한 분갈이 영상 간단하게 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보고 덴드로비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곡이 포함된 이런 난초들 있죠. 근데 요 중에서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분갈이 하려고 하는 난초입니다. 요겁니다. 옆으로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앵글에 다 안 들어오죠? 이렇게 덩치가 크죠? 이 덩치 큰 녀석을 오늘 분갈이 하는데 보시면 덴드로비움이 덩치에 비해서 작다 싶은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키우냐 하면 덴드로비움은 성장기에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을 또 자주 주면 좋은데 물을 자주 주는 만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뿌리가 상하기 쉽겠죠. 빨리 건조가 안 되면. 그래서 작다 싶은 화분에서 수태로 사용하면 난초가 물 주는 대로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뿌리가 상할 염려가 없어서 작다 싶은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큰 화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큰 화분을 사용하게 되면 굵은 식재, 난석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분갈이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난초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착색 난초는 이렇게 보시겠어요? 우선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새로 나오는 싹들에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전부 이렇게 나오면서 화분을 이렇게 덮어 쌓여.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분갈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키우는 거를 보고 분부작 방식이라고 하는데 화분에서 분부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깔끔하게 다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키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선 저는 요거는 분부작을 하려고 그냥 두는데 만약에 분부작이 아니라면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화분 끝까지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화분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쯤에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네 때를 놓쳤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세요. 난초가 모든 난초가 그런데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호접란 영상에서도 호접란 앞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난초들은 진행 방향이 보여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난초를 심을 때는 가운데 심는 것보다는 약간 뒤편으로 심어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편집 안 하기 때문에 원샷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를 좀 분해서 뽑아놨어요. 우선 분을 딱 잡고 여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힘껏 확 잡아 당기면 팍 하고 뽑힙니다. 근데 잘 안 뽑힐 때는 미리 물을 좀 주면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당기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분을 한번 확 뽑는데 저는 이미 좀 뽑아놨어요. 이렇게 짜잔. 자, 보시면 뿌리가 어떤가요? 건강하죠? 뿌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뿌리들을 이 뿌리를 다시 새로운 화분에 심어 보겠다고 여기 있는 식재 같은 거 털어내고 뿌리 정리를 하면 난초가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멈춰요. 그걸 보고 분갈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그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아주 뿌리 상태 건강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난초를 심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 큰 거, 그러니까 보시면 기존의 화분과 새로운 화분은 좀 하나 더 크죠? 하나 더 큰데 화분이 이제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통기성을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분보다는 새로운 화분은 식재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 주고 나면 덜 마르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혀 있죠? 그런데 새로 심을 화분은 이렇게 미리 뻥 뚫어줍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뚫느냐 하면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망치 같은 걸로 탁탁탁 뚫으면 여기가 부서져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를 하게 되면은 재료가 밑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망을 가지고 잘라요. 잘라가지고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둡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보시면 중고 화분이죠. 제가 다른 거 썼던 화분인데 다른 거 썼던 화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새 화분은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중고 화분 같은 경우는 쓰던 화분은 벌레라든가 아니면 벌레 알 아니면 병균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하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요 정도 화분이면 그냥 물에 좀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3, 4분 띵 하면은 살균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식혔다가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재는 어떤 거로 쓸 거냐고 하면은 여기 바크라고 하면은 이거 나무 조각이에요. 그리고 난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사용품이에요. 제가 다른 거 키우다가 쓰고 남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재사용인데 재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물에 한 5분 정도 끓는 물에 삶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사용할 숙제는 수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해요. 난이 자랄 수 있도록 화분에다가 올려주는데 중간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짝 딱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난을 고정시켜 주면 되는데 우선 그러면은 아랫부분에는 바크를 좀 채우고요. 심는다라는 기분보다는 화분에다가 올려둔다라는 기분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난초를 최대한 벽 쪽에 붙입니다. 너무 많이 했네. 네. 최대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이렇게 붙였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다가 난석을 요 위에다가 넣어줍니다. 바크가 없으면 난석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뿌리가 하나도 안 다치겠죠? 됐나요? 이렇게. 조금 더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 위에다가 수태를 가지고 이불을 덮어주듯이 윗부분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네. 수태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꼭꼭꼭 안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한번 주면은 수태가 자연스럽게 여기 딱 감싸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떠세요? 뿌리 하나 안 다치고 그리고 자라날 방향에 대해서 여유를 또 이렇게 주게 되죠. 네, 수태를 이렇게 좀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통기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쉽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분갈이를 바로 하고 나면은 난초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바로 주는 거는 좋지 않고 난이 좀 마르고 나면 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가요? 난초가 상처를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바로 한번 싹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잘 키우면 되겠죠? 또 덩치가 더 커지면 똑같이 한 사이클 더 큰 거에다가 화분벽에다가 딱 붙여서 다시 그대로 탁 꽂아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심는 게 아니라 화분에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